그리하여 일단 우리 13주차 화요일이 왔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6주차 토요일 날 프로젝트 최종 버전 제출하는 걸 남겨놓고 있고, 따라서 13, 14, 15, 16 4번의 수업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렇기는 한데, 우리 16주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수업들 기말고사 다들 16주차에 보시겠죠?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마지막 주차 16주차 같은 경우는 저는 올 거예요. 저는 와서 여러분 도와달라는 거 도와드리고 등등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시험이라든가 일정이랑 겹친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16주차는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그렇게 일단 해두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수업들 기말고사 어느 정도 챙겼다 치면 슬슬 프로젝트 시동을 걸고 최종 버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GPT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개소리밖에 안 하더라고요. 우리 GUI 모드를 GPT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저한테 물어보거나 다른 친구들이랑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그 인공지능을 믿고 있다면 그 친구가 16주차 금요일에 갑자기 배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 미리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에 돌입을 했는데, 일단 내 프로젝트, 내 GI 프로그램, 나만의 개인의 일종의 초기 버전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느낌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간단하게 조금 이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복잡한 나만의 뭔가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전이랑 차이점이 지금 우리가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을 뒤에다 놔둔 채로 매 프레임마다 매 6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호출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 안에다가 어쩔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게, 어쩔 때는 스페이스바로 누르면 시작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어쩔 때는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킬을 사용하게와 같은 느낌으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모든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전부 다 그 업데이트라는 함수적인 내용물로 들여쓰기에서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그 게임을 성공적으로 그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구성하려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분기 흐름 등등을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 집어넣어가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 어쩔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일 것이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이전보다 복잡한 실행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보편적인, 굳이 GUI가 아니라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번 시간에 예시 코드 열어서 구경해보고 그 친구가 F5 눌러서 실행해보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 이 게임은 흘러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런 게임을 흘리고 있는 실행 흐름을 열심히 발생시키고 있는 걔의 업데이트 함수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따라서 내 게임을 비슷한 느낌으로 흘려보내고 싶을 때 나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해서 구성을 해두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와 같이 느껴보시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들어본 적 있잖아요. 스테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일단 거기선 주라는 뜻이죠. 근데 일단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 스테이트를 일종의 상태 정도로 의역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어쩔 때는 시작 화면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고, 프레스 엔터 투 스타트 막 이런 거 그림 한 장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지금 열심히 게임 한 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게임 오버 당해가지고 결과 점수 지금 보여주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등등 그런 수많은 상태들을 이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스테이트 값을 담아두면서 이 값에 따라서 그 값이 0이냐 1이냐 2냐 등등에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어떤 요소에 대해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냐, 그때그때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스테이트는 일종의 개념이고, 내 프로그램의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름이 스테이트인 새로운 뭔가를 도입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0을 담아두나 1을 담아두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는 이름 스테이트에 담겨있는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내 프로그램이 이번 프레임이 어떤 상태냐, 이번 업데이트 내용을 안에서 뭘 해야 되냐 등등을 서로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테이트 자체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py 파이썬 코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그림을 그려두고 걔를 일종의 미니맵을 삼아서 이정표로 삼아서 내 전반적인 내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 한 장을 미리 그려놓고 스타트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각의 부분들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만의 게임의 최종 버전을 만들어내시는 게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주차 예시에서 압축 파일을 올려놨는데 그걸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그림 파일 몇 개랑 .py 파일 2개, 하나는 코어고 하나는 그 예시 게임 만들어둔 파일이에요. 걔네들을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예년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코드를 작성을 했었는데 요번 시즌의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작성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적당히 중간 쉬는 시간을 선포를 하고 그 이후 여유 시간에 이제 여러분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만들기 시작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내 전공 과목 시험이다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일정을 조금 수정해서 요 초기 버전과 관련한 설명까지 일단 진행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거 협의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먼저 가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활용해 가면서 내 프로그램에 초기 버전을 같이 한번 구성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버전 만드는 거를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 동안 일단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업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진도 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은 오늘 거가 마지막이라고 여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14주차랑 15주차는 일단은 여러분 3시간 풀로 저한테 도움을 받거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초기 버전을 2주 동안 만들고 15주차 화요일부터 16주차 토요일까지 다른 과목도 시험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초기 버전을 놔둔 채로 내 게임의 최종 버전을 마지막으로 빌드업을 해보고 쿨하게 토요일날 제출하는 식으로 우리 수업의 마지막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13주차 예시.py 파일 열어보시면 일단 뭐 늘 그래왔듯 다짜고짜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플레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마우스를 써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프레스 3 to win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엔터키를 누르면 기다리는 중 하면서 열심히 1그림, 2그림, 3그림, 4그림, 5그림의 화면상의 위치를 매 프레임마다 주사위 골려가지고 순간이동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방금 설명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돼서 시간 초과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로 제목이 바뀐 채로 다음 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맞춰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기다리는 중 이런 식으로 3을 제한 시간 안에 3그림, 파란색 3그림을 성공적으로 클릭을 하면 마우스 포인터를 걷다 갖다 댄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다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실 수 있어요. 적절한 승리 메시지 감상하고 조금 기다리면 역시나 다음 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 안에 제가 클릭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3그림에 해당하는 그 위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칙패를 했다 보면 됩니다. 3이 아닌 다른 곳을 눌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픽셀 차이 안 났었어요. 아무튼 역시나 반칙패고 비슷한 느낌으로 하염없이 기다리면 이제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새빨갛게 배경을 칠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면 반칙패고 빨강색이면 시간 초과고 그 다음에 회색이면 이제 적절한 승리 메시지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대잖아요. 이런 거 뭐 왼손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승리 메시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둔 게 이게 엔터키를 칠 때마다 어쩔 때는 0.5초 동안 셔플을 하고 어쩔 때는 0.7초 어쩔 때는 1초 동안 셔플을 하고 언제 땅 하고 섞는 거를 멈출지가 현재
역시나 주사위로 굴려갖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빵 하고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거고 그때부터 시계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찌깍찌깍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0.5초 안에 성공적으로 눌렀다면 승리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패배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승부가 났다. 승리를 했든 시간 초과가 됐든 반칙패를 했든 그 결과를 살짝 감상할 수 있게 보여주고 다시 한번 다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코드로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낀다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이런 느낌으로 마치 기승전결 내지는 생로병사 같은 느낌으로 각각의 사이클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두 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을 채워 넣음으로써 지금 구성을 했다 보실 수 있어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마련되어 있나를 코드를 살짝 같이 구경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예요. 이니셜라이즈는 말 그대로 첫 반복 준비하는 그런 코드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네모 화면 맨 뒤에 배경에 해당하는 네모 그래서 800 곱하기 600 사이즈를 갖고 전체 0,0에서 스타트하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맨 처음에 칠해두는 커다란 네모를 일단 먼저 만들고 스타트를 해요. 걔를 가장 먼저 만들기 때문에 가장 뒤에 깔려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ew 이미지를 5번 호출해서 각각 1.png, 2.png 미리 준비해둔 그림 파일 각각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일단 그 그림들, 그림 파일의 가로 세로 길이는 각각 40 픽셀로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뭐 120,20, 250,20 이러고 앉았는데 자 우리 당장 F5 눌렀을 때는 지금 이니셜라이즈 한번 호출됐을 건데 그때 1, 2, 3, 4, 5 그림을 우리가 구경을 해보진 못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채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막 쇼 오브젝트, 하이드 오브젝트라고 미리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요 새로운 그림 만들 때 처음부터 안 보이는 상태로 스타트 하겠다라면 그 뉴 이미지 호출시겠다가 이런 느낌으로 그 친구를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해놓고 스타트하게 써와 같이 별도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요거 우리 그거 헬프 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일단 여는 괄호 열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툴팁으로 보여줄 거고 지금 이 툴팁이 안 보인다. 노란색 툴팁이 앞에서는 잘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인다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py 파일을 갖고 일단은 F5를 눌러서 저 내용물을 한번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을 꺼서 그래서 인터랙티브로 돌아온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다라든가 여는 괄호를 연다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각각의 함수 내용물의 그 설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긁어와서 우리한테 지금 툴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헬프 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헬프 한 다음에 w.new 이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 하면 제가 미리 준비해둔 좀 더 다양한 설명들을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지금 new rectangle 한 번, new 이미지 5번 호출해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리턴 값들 그러니까 네모에 대한 숫자, 각각의 그림들에 대한 숫자를 넘버즈에다가 하나의 리스트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w.data.numbers 한 다음에 대괄호 0 하면 배경 네모에 해당하는 걔를 다루기 위한 숫자가 튀어나올 거고 대괄호 1 하면 1번 그림, 대괄호 3 하면 3번 그림 같은 느낌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이랑 그 인덱스 번째 칸에 담겨있는 이 리스트에 그 인덱스 번째 칸에 담겨있는 숫자의 의미를 어느 정도 페어링을 해두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장애물을 100개 만들 거다 아니면 뭐 리듬게임 같은 거 하는데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칩 같은 거를 100개를 쓸 거다 하면은 100줄짜리 수식 하나를 적어놓고 스타트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제 넘버 1에서 족보 구경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엔터 쳐가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리듬게임 만든다라면 노래가 뭐냐에 따라서 걔네 각각의 칩이 몇 밀리초에 몇 번째 프레임에 튀어나올 거냐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100개 정도면 얼마든지 보부수로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반복 흐름 같은 걸 따로 구성해서 일단은 길이가 1000인 리스트 하나 1000칸짜리 리스트 마련해두고 각각의 칸에 담는 할당원을 따로 구성을 해두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는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수식 하나에다가 다 때려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숫자들을 준비를 해둡니다. 네모랑 그림들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데이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 사람이 이제 게임을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언제까지 마우스 클릭을 유효하게 할 수 있냐, 제한 시간이 언제까지냐 같은 걸 파악한다라든가, 지금 결과 보여주고 있어요. 빨강색으로 지금 시간 초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보여주고 능력하는 시간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와 같은 시각과 관련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담기 위한 이름을 일단 먼저 마련을 해두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런저런 코드들 지금 다시 보시면 할당문 비슷한 것들이 열심히 적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결과를 몇 초 동안 보여줄 것이냐, 내지는 지금 살짝 보니까 0.5초는 개뿔 1.0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 게임의 난이도 같은 거 조절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1.0초 대신에 이거 너무 어려워 10.0초로 바꾸겠어 하면 저 이름들을 업데이트 안에서 그대로 사용할 테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그냥 매우 가벼운 느낌으로 클릭하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훨씬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지 모드도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치트 기능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미리 첫 반복 시작하기도 이전 시점부터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잔뜩 마련해 두고 업데이트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기 상태, 그 열심히 셔플링 하는 거를 최소 0.5초, 최대 3초 동안 섞을 수 있다. 나중에 주사위 굴려가지고 이 사이에 임의의 값을 골라서 그만큼만 셔플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초 동안 보여줄 것이다. 결과는 3초 동안 보여줄 것이다. 등등. 그 다음에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이 스테이트라는 친구. 맨 처음에 0번 스테이트로 스타트한다. 0번 상태로 시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등등등을 구경할 수 있고, 자, 일단은 이런 데이터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안에서 선택적으로 가져와 가면서 지금 원래 하얀색 네모를 빨강색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지금 타이밍에는 각각의 5 그림들, 1, 2, 3, 4, 5 그림들의 위치를 주사위에 굴려서 무브 오브젝트를 열심히 해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지금 셔플링을 하지 않는 타이밍에는 당연스럽게도 그런 그림들의 위치를 바꾸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예를 들면 1, 2, 3, 4, 5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든가, 이제부터는 보여주지 않도록 가리기 시작한다라든가 같은 코드를 실행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잘한 디테일이 지금 업데이트 안에 여기저기에 조목조목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게임 안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상정한 채로 설명을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해 봅시다. 자, 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이런 순서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일단 F5 눌러서 처음 프로그램 실행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목에 시작하려면 엔터키 치세요 만 말해둔 채로 업데이트를 열심히 1초에 60번 호출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뭔가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른 그 프레임부터 그림들 위치를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주사위 굴려갖고 무브 오브젝트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임의의 시간 0.5초에서 3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그림 위치 바꾸는 걸 멈추고 사용자의 입력을, 마우스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입력받기 시작하는 동안 사용자가 3 적혀있는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고 제한 시간이 지나거나 누르긴 했는데 요상한 부분을 눌렀다면 그때는 각각 패배 내지는 반칙패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현재 세팅상으로 3초가 지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러다가 엔터키 치면 다시 또 셔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가 여기에 지금 살짝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다 나열해둔 내용,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실행해 본 바로는 여기 지금 제가 한국말로 설명해둔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여러 상태들에 대한 서술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내 게임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이런 4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띄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F5 누르면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엔터키를 누르면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제 이번 프레임의 대기 상태라면 그때는 매 프레임마다 숫자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할 거예요. 주사위 굴려가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미리 정해둔 0.5초에서 3초 사이의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기 상태가 아닌 그 다음 상태인 출제 상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셔플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프레임의 출제 상태라면 그때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나 내지는 시간 초과가 됐나를 열심히 검사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일단은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3을 눌렀다면 그게 확인됐다면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되면 돼요. 더 이상 입력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프레임의 결과 확인 상태라면 3초 동안 저 사람한테 적절한 메시지랑 적절한 색상 네모를 보여주고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시계만 하염없이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3초 지났네 하면 다시 시작 상태로 전환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여기 있는 4가지 상태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F5 눌러놓고 동생한테 이 게임을 플레이하라고 시킵니다. 동생이 열심히 막 마우스 뚜덕거리고 엔터키 치고만 할 거잖아요. 저는 눈을 감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 갑자기 눈을 팡 뜨면 내 동생은 현재 하얀 화면을 보고 언제 엔터키 칠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그림 위치 바뀌는 걸 감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3 그림을 누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회색 내지는 빨간색 내지는 노란색 화면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4가지 경우 중에 딱 한 가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는 시작 상태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 처음 켰을 때부터 시작 상태 4가지 상태 중에 하나인 채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작 상태였다가 그 다음 프레임부터 대기 상태일 수 있고 다음 프레임부터 출제 상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요 상태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프로그램의 상태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0가지 경우일 가능성도 없고 2 이상의 상태를 동시에 띌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스테이트, 상태라는 개념을 간단한 이름 하나를 도입해서 변수를 하나를 도입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 값을 하나하나 담아가면서 그때그때 다른 값을 담아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새로운 이름 스테이트를 도입하면 그때그때 스테이트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가면서 거기 담겨있는 값이 뭐냐? 예를 들면 0이면 그게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해가면서 현재 상태, 내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라는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 내지 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상태의 전환, 영어로는 트랜지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프레임의 출제 상태였는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마우스 포인터 잘 갖다 댄 채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했다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부터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결과 확인 상태로 돌입하는 시점에 딱 한 번만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지금 하면 됩니다. 이번 프레임에 미리 해두면 돼요. 다음 프레임부터 결과 확인 상태 코드를 실행할 거니까요. 따라서 그때 이제 지금이 몇 시 몇 분 몇 초다 라는 걸 기록을 해둔다면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결과 확인 상태로 돌입한 지 몇 초가 지났지를 얼마든지 뺄셈을 해서 타임스탬프 값으로 뺄셈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확인 상태로 돌입한 지 3초가 지났다라면 이제 다음 프레임부터 시작 상태로 넘어가도록 코드를 작성해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프레임부터 시작 상태 코드를 실행할 거니까 이번 프레임에 넘어가기 직전에 딱 한 번만 수행해 두면 될 만한, 예를 들면 바탕화면에 있는 네모를 회색 네모 등등이었던 거를 하얀색 네모로 바꾸고 1, 2, 3, 4, 5 그림 원래 잘 보여주고 있었던 거를 다 하이드해서 가려버리고 와 같은 식으로 코드를 적어두는 게 가능하겠죠. 정도로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이 스테이트 개념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원리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요약하면 내 프로그램은 동시에 단 한 가지 상태만 지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F5 눌러서 켰을 때도 특정 상태로 간주가 됩니다. 보통 그거를 초기 상태, 뭐 init state 막 이런 식으로 start state 이런 느낌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내 프로그램은 여러 상태들 중에 단 하나를 띈 채로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내 프로그램은 현재 이번 프레임이 어떤 상태냐 어떤 스테이트냐를 단순하게 이름 하나를 도입해서 거기에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값을 담아가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금 도입했던 그 이름 스테이트에다가 원래 0 담겨 있었을 건데 이제 1을 담아놓고 이번 프레임 실행을 끝을 내면 돼요. 그럼 다음 프레임에 다시 스테이트 값이 뭐냐 확인할 때는 이제는 1이 담겨 있으니까 1번 상태에 해당하는 1번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번 프레임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상태로 전환되도록 할당문을 적는 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만 조건을 만족할 때만 다음 상태로 전환되도록 여러분이 아마도 분기 흐름을 넣으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좌클릭을 하면 다음 상태로 전환된다. 지금 출제한 지 1초가 지났다면 그러면 다음 상태로 전환된다와 같이 분기 흐름들을 집어넣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품은 내용물로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실행해야 되는 코드, 이번 상태를 끝내는 날아가는 시점에 실행해야 되는 딱 한 번 실행해야 되는 코드가 있다면 그 이 부분의 내용물로서 추가를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론적인 내용 해두고 그다음에 일단은 업데이트 코드를 한 번 더 구경을 해보고 옵시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지금 w.data.state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각각 시작 상태 그 다음에 대기 상태, 출제 상태, 결과 확인 상태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둔 채로 지금 스타트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이 입부문에 내용물로서 적으면 돼요. 이때는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근데 하염없이 엔터키만 바라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현재 시작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 프레임에 엔터키를 쳤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딴 일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뭔가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이터 흐름을 여기서 발생시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et title이라든가 show object 1, 2, 3, 4, 5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각을 기록을 해둔다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을 기록해 둔다면 우리가 언제 대기 상태가 끝날 거냐 역시나 지금 미리 주사위 한 번 굴려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우리 랜덤 모듈 random.wendint는 써본 적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랜덤하고 점 찍고 wendint 하면 얘는 예를 들면 0 이상 3 이하에 임의의 값이 튀어나오는 그런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0, 1, 2, 3, 4지선다 문제를 주사위 굴려가고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임스탬프 값은 플롯 형식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플롯 형식 값 예를 들면 0.0 이상 1.0 미만의 임의의 값이 필요하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wendint 하면 경우의 수가 4가지 이런 식으로 소수점 밑에는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너무 딱딱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random.rando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 이 친구는 아까 살짝 얘기했던 0 이상 1 이하의 임의의 숫자를 우리한테 플롯 형식 값을 리턴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곱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random.random 같은 경우는 0 이상 구체적으로는 0.0이긴 하지만 1 미만의 임의의 숫자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곱하기 3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0이었던 애는 그대로 0이고 원래 1이었던 친구 1은 나오지 않지만 0.99999인 친구는 이제 2.99999가 될 겁니다. 3을 곱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0 이상 1 미만의 범위가 0 이상 3 미만의 범위로 바뀌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예를 들면 2를 한다고 치면 이제 이 친구는 0이었으면 2가 될 거고 3이었으면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2 이상 5 미만의 소수점 달린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곱셈을 하면 요거 수직선으로 그리면 이제 여기가 원점이라 치고 여기가 1점인 거죠. 그래서 미만이니까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요 범위였던 걸 요걸 이제 오른쪽으로 쭉 늘려서 확대를 하는 셈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건 요걸 이제 일종의 시프트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이상 5 미만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 안에 균등 분포를 띠는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얼마든지 구해서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달린 숫자,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본인 게임에 맞는 적절한 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그래서 미리 주사위로 굴리는 거예요. 이번 대기 상태는 몇 초 동안 진행할 거냐,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를 타임 엔드에다가 담아놓고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나요. 다음 프레임에는 똑같은 업데이트가 호출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w.data.state가 0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 밑에 있는 state가 1일 때는 요 밑에 내용을 실행하면 돼요 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다룬다라는 게 이번 프레임을 대기 상태로 간주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일 때 할 일은 지금 매 프레임마다 숫자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해야 돼요. 주사위 굴려갖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폼은 써서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꺼내갖고 그 다음에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1, 2, 3, 4, 5 그림이 한 군데에 겹쳐 있으면 저 사람이 볼 때는 1번 그림이 보이는데 거기를 누르면 3번 그림이 아무튼 거기 있으니까 맞은 걸로 쳐준다라든가 그냥 그런 복잡한 작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1, 2, 3, 4, 5 그림이 가급적이면 화면 위에 겹치지 않도록 하는 코드가 복잡한 코드가 여기 살짝 적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 혹시나 다른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등등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뭐 겹치지 않는 숫자 1에서 45 사이에 겹치지 않는 숫자 6개를 뽑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본 적이 있다면 여기서는 그걸 2D 좌표계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저런 코드가 적혀 있고 결과적으로 겹치지 않는 게 확인될 때마다 move 오브젝트를 호출해서 1번 그림의 새로운 위치, 2번, 3번, 4번, 5번 그림의 새로운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매 프레임마다 수행할 거고 스테이트가 1일 때마다 수행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시계를 쳐다보는 코드가 지금 적혀있다 보시면 돼요. 대기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조건은 현재 시각이 미리 지정해둔 셔플을 끝내는 시각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건식이 지금 적혀있는 셈이에요. 다만 이제 뭐 현실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3.0초, 정확히 5.0초 이렇게 재는 건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3.0초보다 더 오래 지났냐와 같은 느낌으로 부등식을 적어두시면 좀 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수점 막 엄청 아래자리까지 완벽히 똑같냐? 는을 쓰면 그거를 계산하라고 앉아있게 돼요. 보통은 그걸 여러분이 희망하진 않을 겁니다. 렉 걸린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부등호를 쓴다 정도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미리 정해둔 그 대기 상태를 끝낼 만한 시각보다 더 오래 지났다면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스테이트 값을 2로 바꿀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프레임부터는 출제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딱 한 번 실행해야 되는 코드가 여기 지금 적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을 눌러주세요 라고 제목이 지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상태는 현재 기본 세팅상 1초 동안 진행할 거예요.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초 동안 출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미리 세팅을 해두고 이번 프레임 작업을 끝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느낌으로 다음 프레임에는 스테이트 값이 2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덩어리를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출제 상태일 때는 이때는 매 프레임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은 없습니다. 막 그림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저 사람의 마우스 버튼 눌렀나랑 저 사람이 지금 제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나,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았나, 시계를 보고 마우스 입력을 보면 돼요. 자, 우리 시작 상태에서는 시계는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염없이 기다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시작 상태일 때는 이때는 사용자가 엔터키를 쳤냐 안 쳤냐만 구경하면서 매 프레임을 보냈었어요. 그 다음에 대기 상태일 때는 사용자가 뭘 누르든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계만 쳐다봤어요. 아, 시간 다 됐나?
아직이야? 그러면 여전히 스테이트는 1인 채로 끝내면 되겠구만. 아, 시간 지났다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2번 스테이트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와 같은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요 게임 본론에 해당하는 코드에는 지금 그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냐? 그게 맞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잘 눌렀다면 승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패배한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결과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전 예시에서 봤던 튜토리얼에서 봤던 그 get top object at을 쓰고 있고 우리는 지금 5 그림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게 보장돼 있으니까 이걸 쓰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보여주는 건 3초 동안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그거를 담아둔 채로 다음 프레임부터는 3번 스테이트로 전환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거 말고도 혹시나 사용자가 이번 프레임에 마우스 버튼 클릭하지 않았지만 제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면 저 사람 패배인 거예요. 빨간 화면 보여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3초 동안 보여줄 것이다 세팅하고 스테이트 값을 3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업데이트가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제 스테이트 값이 3이기 때문에 결과 확인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금 사용자 입력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열심히 시계만 쳐다보면 됩니다. 3초가 지나면 시작 상태로 전환되도록 적절한 분기 흐름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맨 땅엔 내용물 하나도 없고 밑에 있는 if문 시계 쳐다보는 if문 있고 그래서 3초가 지난 게 맞다면 제목 다시 시작하려면 어쩌고저쩌고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을 원래 회색이었든 빨강색이었든 노란색이었든 상관없이 다시금 하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 2, 3, 4, 5 그림을 가려 놓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0 해놓고 이번 프레임을 끝내면 돼요. 그러면 역시나 다음 프레임부터는 또 업데이트가 호출되면 스테이트가 0일 때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다시금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엄청 커다란 if문이 지금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켜켜이 들여쓰기 해둔 내용물을 각각의 자리에다 적어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물로 뭘 적어야 되는 거냐? 지금 이번 프레임의 시작 상태라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무슨 문장들을 여기다 내용물로 적으면 되는 거냐는 코드를 짜기 전에 미리 한국말로 이렇게 여러분이 정해놓고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한국말로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대충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지금 .py 파일에 파이썬 코드로 잘 들어가 있구나. 그 전체를 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각각의 들여쓰기 한 내용물들 각각의 조그만 if문들 예를 들면 엔터키 눌렀냐 안 눌렀냐 같은 거 확인하는 그런 if문들을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테이트 개념을 적용해서 이렇게 전체 실행 흐름을 여러 상태들의 조합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국말로 적는 게 가능하고 사실은 그것만 적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만의 새로운 목표에 해당하는 적절한 여러 가지 상태를 도입하고 적절한 코드들 작성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한다라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림 한 장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비전공자라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전공자 사람들도 예를 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그 자체를 만들든가 할 때 보통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스타트합니다. 물론 그림 그리긴 너무나도 귀찮으니까 그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글자 표현을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게 맞기는 해요. 뭐 이거는 뭐 다른 동네도 비슷하죠. 다른 동네 어디일까? 그 명제 논리 같은 거 3단 논법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는 뭐 철수 그리고 영희가 범인이다라고 한국말로 적긴 하지만 그걸 이제 철학과 내지 수학과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이전에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수학적인 기호를 써서 나의 명제를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 그거는 못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초중고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요런 거라든가 요 점 3개에서 요런 것들 본 적 있잖아요. 따라서라든가 왜냐하면이라든가 표현할 때 수학 시간에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번잡하니까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기호를 미리 정해놓고 그런 거를 수업 시간에 배워놓고 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것까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어요. 동그라미랑 화살표를 써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일반적으로 스테이트에 대한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비주얼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곳에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범용적인 그림이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순서도라는 거 구경해 본 적 있죠? 그 막 네모 같은 거 막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미리 약속해 둔, 그래서 네모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마른 모르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와 같은 것들 정해놓고 그 규칙에 입각해서 도형이랑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내 머릿속 생각을 표현을 해두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근데 동그라미랑 화살표를 써서 내 머릿속, 내 앱의 실행 흐름 같은 거, 내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잠깐 보면, 자, 방금 말했던 그 스테이트들, 상태들은 동그라미를 써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상태들 사이의 전환은 단방향 화살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4개가 있습니다. 화살표 5개 중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애들은 각각 시작은 0번 스테이트, 그 다음에 끝은 1번 스테이트와 같은 느낌으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잇는 느낌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태들 사이의 전환은 이런 느낌으로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와 같은 의미로 화살표를 그려둔 셈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3초 동안 결과 보여주고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역방향에 해당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도 역시나 잘 그려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유일하게 단 하나의 화살표는 시작점이 동그라미가 아닌 그냥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하나 그려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향하는 상태가 방금 얘기했던 초기 상태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5 누르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 화살표가 꽂혀있는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엔터키 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걸 먼저 수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프로그램은 어차피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마다 계속 여러 판 각각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Alt F4 누르든가 X 버튼 눌러서 빡종을 한다든가 할 때까지 우리 프로그램은 절대로 실행이 끝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여러분이 원한다면 시작 상태에 반대에 해당하는 종료 상태라는 것도 그려두는 게 가능은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GUI 프로그램,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필요가 없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동그라미를 2개를 그려서 표현을 해요. 이 스테이트로 돌입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종료될 수 있다. 이 실행 흐름은 여기서 끝이 날 수 있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료 스테이트는 시작 스테이트에 반대가 되는 종료 스테이트는 내 다이어그램에서 0개 또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0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종료 스테이트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저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그리는 방법, 규칙 같은 건 사실은 없어요. 자유롭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향하는 화살표의 개수 여러 개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출제 상태로 도달하는 방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놔도 됩니다. 또는 대기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의 수, 대기 상태에서 출제 상태로도 넘어갈 수 있고 결과 확인 상태로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기 상태에서 출발하는 화살표를 여러 개 그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직통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라면 그때는 화살표를 양쪽 방향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총 2개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가 완성되는 셈이에요. 아무튼 화살표는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 상태 전환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 열심히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옵셔널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보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일단 그린 다음에 보통 그 동그라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뭔가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때 보통 숫자를 하나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한 명칭을 적어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동그라미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부여해 두면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거를 0, 1, 2, 3 같은 순서대로 내가 나중에 납득하기 쉬운 느낌으로 붙여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py 파일에서 스테이트 개념을 활용할 때 그래서 지금 저 이름 스테이트에다가 뭘 담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를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의 의미랑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굳이 막 0, 4, 8 막 이런 식으로 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0 다음은 1, 1 다음은 2 같은 느낌이 되도록 정해두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말 설명도 여러분을 위한 설명이긴 하지만 아무튼 얼마든지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에 대해서도 한국말로 일종의 주석 같은 느낌으로 달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화살표에 대해서 한국어 설명, 예를 들면 어느 조건을 만족했을 때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갈 수 있냐와 같은 것들을 한국말로 적어두고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충분히 적어놨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봐도 지금 내 GUI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내용물은 전반적으로 어떤 분기 흐름을 커다란 분기 흐름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값이 0일 때는 일단 지금 얘 이름이 이거니까 무슨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전환을 하는 조건은 뭐가 되냐. 그 if문 안에 조건식에다가는 무슨 수식을 적어야 되냐. 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것만 어느 정도 해놔도 내가 이제 아이템 개념을 추가한다라든가 제한 시간 말고 다른 점수 개념을 추가로 도입한다라든가 아니면 장애물을 30개 만들었었는데 100개로 늘린다든가와 같은 추가적인 목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코드 전반적인 전체 코드 덩어리에 함수적인 내용물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될 건지 그 수많은 장애물을 언제 준비할 거고 언제 그거를 갱신을 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여러분이 관찰을 하고 적절한 내용물로서 적절한 문장들을 채워 넣으시는 게 가는 걸 할 거예요. 그 잘 채워 넣기만 한다면 플러스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만 봐도 내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굴러가면 한 판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납득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큰 무리 없이 열심히 채워 넣기만 하면서도 나중에 F5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전반적인 게임 한 판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써보실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적당히 나눠가지고 구성하면 되겠구나 싶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업데이트 일단 .py 파일 열어두고 뭐 적지? 일단은 네모 보여줘야 되니까 new 이미지 막 이런 거 해놓고 그 다음엔 어디다가 뭘 적어야 되는지 뭘 적어야 되는지는 일단은 열심히 소개한 적도 있고 등등이니까 그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무보 오브젝트 하면 된다. 그걸 몰라서 코드를 못 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걔를 어디다가 적어야 되냐 플러스 지금 그래서 몇 컴마 몇 어디로 지금 이 네모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x값 그 y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냐와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막혀서 코드를 작성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당연스럽게도 내가 지금 필요한 x값, 내가 지금 필요한 y값을 구하려면 그걸 구하기 위한 모든 다른 데이터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어딘가에 이번에는 x를 얼마로 하면 된다, 이번에는 y를 얼마로 하면 된다에 해당하는 그 근거가 될 만한 다른 데이터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get position 해가지고 현재 네모의 x, y 좌표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추가로 별도로 w.data 해가지고 별도의 숫자들을 따로 담아둔 채로 그걸 가지고 진행해야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그 w.data 어쩌고에다가 값을 언제 얼마를 담을 거냐 그 할당문을 어느 if문 내용물로서 적어둘 거냐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장을 어디다 적어야 되냐 달리 말하면 이 코드를 언제 실행해야 되냐와 관련한 궁금증을 이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필살기를 3초 동안 쓰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필살기를 언제까지 쓸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살기를 언제 쓰기 시작했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알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뭐 Shift 키를 누르든가 해서 Shift 키를 누르든가 해서 필살기 사용을 시작한 바로 그 프레임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타임스탬프 값을. 따라서 그 프레임에 현재 타임스탬프 값을 어디다가 백업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살기를 쓰는 동안에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필살기를 이미 썼고 필살기 사용 중 상태고 현재 필살기를 쓴 지 3초 이상이 경과됐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더 이상 필살기 쓰는 상태가 아닌 일반 상태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목조목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 개념을 좀 더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자, 우리 방금 전에 .py 파일 내용 구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요 시작 상태에서 수행할 코드 쳐다볼 때 제가 막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다른 부분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른 부분에 있는 코드는 절대로 이번 프레임엔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매 프레임마다 이 덩어리 아니면 그 아래 덩어리 여러 덩어리들 중에 반드시 단 하나만 실행될 거예요. 다른 애들은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자, 우리 지금 나만의 게임 최종 버전을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내일로 넘겨가면서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준비해 가면서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 전체 커다란 이 부분에서 맨 위에 부분만 완성해 놓고 자야지 하면 그 부분의 목표만 딱 집중해가지고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코드가 그래서 뭐지? 이거는 다른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와 같이 선을 그어가면서 여기에 적어야 되는 요 작은 목표에만 집중해 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코드 여러분이 직접 열어보시고 요 각각의 입후문 내용물들만 쳐다봤을 때는 뭐 조금 어려움 겹치지 않는다 검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맨날 보던 바로 그 코드 여기도 적혀있네 여기도 할당문 적혀있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만 과 같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엄청 커다란 입후문 하나 일단 구성해 두고 여러분이 직접 이 각각의 내용물 안에 들여쓰기에서 들어갈 문장들을 적는 타이밍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함수들 뭐 있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이거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set 사이즈를 하면 되겠구나 리사이즈 오브젝트를 하면 되겠구나와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두고 이 그림대로 돌아간다면 내 게임 한 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확신을 세운 다음에 저 그림을 반영하는 엄청 커다란 이 부분을 일단 적어두기만 하면 그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암묵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13주차 시점에 살짝 소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1시간 컷을 했는데 일단 요거까지 설명 진행하고 중간 쉬는 시간 맞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유 시간 동안 자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여러분이 내 GUI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을 구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초기 버전은 뭘 의미하는 거냐? 프로토타입은 뭐냐? 일단 여러분 지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랑 협의한 친구들 몇몇 친구들은 이미 뭐 초기 버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같이 협의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간에 일단 내 프로그램, 내 게임의 가장 핵심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사용자가 입력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예를 들면 총 쏴서 맞추는 거다 클릭하면 아무튼 맨 처음에 화면 한가운데 내가 맞출 수 있는 관역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 그 관역을 어느 부분을 맞췄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점수가 나온다라든가 와 같은 그 핵심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단 빠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그냥 뭐 장애물 여러 개를 쓰는 거다 하더라도 하나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점프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기능 그게 만약 부수적이라면 일단 배제해 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도라는 가게 일단은 F5도 눌러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지금부터 그리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멋들어진 시작 화면 그림 한 장으로 땡 해서 전체 화면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적당히 노란 바탕에 네모 하나 보여준다라고 해놓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트는 나누실 필요는 없지만 미리 나눠놓고 그런 식으로 그림 대신에 노란 네모 같은 식으로 짝으로 입혀놓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아무튼
동등한 요소, 장애물이라든가 뭐 맞춰야 되는 관역이라든가를 여러 개 쓰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하나, 그다음에 그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장애물처럼 어떤 애는 가까이 낮게, 어떤 애는 빠르게 높게 이런 식으로 약간 베리에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많아도 3개 정도까지만 미리 준비를 해놓고 걔네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나한테 다가오도록 그렇게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저 사람이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동안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장애물이 다가오도록 구성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많아야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는 미래에 여러분이 나 원래 무슨 게임 만들려고 했었지? 할 때 F5 눌러서 아이디어를, 인사이트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협의를 진행하는 저도 프로토타입을 일단 실행해보고 이 부분 나중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말로 설명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좀 더 수월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필수적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은 적당히 추가해 가면서 요 초기 버전을 완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나 잘 모르겠다. 나 이런 게임 만들기로 얘기했는데 내 게임의 초기 버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라면 그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초기 버전은 일단은 제출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출은 최종 버전, 그러니까 최소한 채점은 최종 버전만 가지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필수는 아니기는 한데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기말고사 다른 과목들 공부하고 등등을 생각해보면 지금 약간 그나마 여유가 있는 지금 시점에 초기 버전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번 주를 넘겨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 이걸 잡고 진행할 거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1시간 컷을 했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쉬는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한 10분 정도 갖는다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시계로 10분 정도까지 한다고 치고 그때까지 이제 혹시나 늦게 와서 출석 못 찍었다 하는 친구들 저한테 오시면 출석 찍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해두고